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코너에서 우리 조상님들 최고의 지혜인 풍수와 명당 이야기 2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며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아내가 바로 답장이 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남편이 바로 또 문자 답을 합니다. 지금, 쬐끔, 송금. 이 남편 쓸만하지요. 불전이나 기도비를 보내실 때는 꼭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백중 기도를 입제를 해서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백중날 회향을 하면서 목련존자 사리를 칭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석기도는 7월 초하루날 입제를 해서 칠석날 회향을 하겠습니다. 열애암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전문사찰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1편에서 지금은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뿌리든가 수목장을 하든가 평장을 하니까 아무 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수와 명당 이야기니까 이야기입니다. 재미로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풍수 지리학을 언제부터 구체적인 이론을 정립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고대의 천부지모 사상의 음양론을 더하고 사신도로 대표되는 천문 사상이 첨부되어서 전국시대 말기부터 구체적 이론으로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에는 도참 비술적 사상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부터 한층 발전하여 대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집터인 양턱에다가 묘터인 음택이 추가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풍수 지리를 무시한 척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효능을 은연중에 기대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근래에는 지리학, 토목, 건축학 분야에서 재해석되고 있으며 마을터, 집터, 대지 내의 건물 배치에 풍수 지리설로 땅에 대한 유기적 관련성을 매우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가 직선이 아닌 것을 환경심리학에서는 완충 공간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란 개인 공간에서 외부 사회 공동 공간으로 나갈 때 개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구불구불한 마을길들이 완충 공간으로 흡수하기에 풍수 지리적 마을 배치는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평지보다 한 치만 높아도 산이라고 하며 그것을 용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용은 산이나 산맥을 이루는 말이며 전기가 흘러내리는 길을 나타내면서 그 길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데 필요한 법칙을 간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형세의 설명을 청오경에서는 명당과 발복 내용으로 산이 멈추어 뭉치고 물이 감돌면 자손이 번창하고 산이 달려나가고 물이 일직선으로 빠져나가면 노비가 되어서 나무 집 밥을 빌어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출 동류하면 재물이 무궁하고 3번 돌고 4번 내지르면 관직이 갈수록 높아지며 구곡처럼 구불거려서 마치 물가의 모래 물결처럼 겹겹이 포개지면 최고의 벼슬에 오른다 하였습니다. 풍수 지리설은 일종의 생태론적, 환경론적 토지관의 표출이며 지리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기본 원리가 음양론, 오행설, 역의 체계라지만 그 원리는 자연 환경의 논리적 정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묘지의 경우 지하 수맥이 흐른 자리가 나쁘다는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고, 주택의 경우도 상주 공간인 방바닥 구들에는 반드시 동판을 깔아서 지하 수맥을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자연을 제 몸처럼 사랑한 사람만 땅과 터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풍수는 초상이 나면 바쁘겠지요. 그런데 풍수 중에는 밤풍수, 얼풍수, 작대기 풍수, 안방풍수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장 답사에는 게을리하면서 엉터리 공부와 어깨 너머 귀동냥과 산서 몇 권을 읽고는 집터, 묘터를 잡아주며 지관 행사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를 잘 못 보면 지렁이를 용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좋은 땅을 고를 때는 산과 물, 방이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인데, 풍수는 왕릉터를 잡는 데서부터 점차 사대부와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묘터를 잡는 문제가 한 가문과 한 가정의 중대사가 되었습니다. 산세와 강물이 흐르는 모양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길, 흉, 화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북송 중기의 유학자 정자는 장설이라는 책에서 무덤자리를 정한 것은 그 땅의 좋고 나쁨을 정하는 것이지 음양가들의 길, 흉, 화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당은 조상령들이 편안하고 그 자손이 번성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에 뿌리를 북돋아 주면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조상이 편안하면 후손들이 편안하고 조상이 불편하면 후손들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길 피흉이라 산 사람의 주택도 길지에 지어서 행운을 구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잠깐 쉬어가더라도 좋은 자리를 잡는데 집터나 묘터라고 한다면 마땅히 고르고 골라야 할 것입니다. 명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산이나 계곡, 펜션 같은 곳을 처음 찾아갔을 때 온화하고 포근한 기운이 있는 곳은 길지이며 음산하고 냉기가 돌고 으스스한 곳은 흉지로 보면 됩니다. 처음 방문한 법당에서 온기를 느끼면 기도가 많이 된 법당이며, 냉기가 돌고 소름 끼치며 무서운 생각이 들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발밑에는 항상 땅이 있습니다. 이처럼 땅을 밟고 살지만 땅 속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삶의 지혜란 자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덕을 쌓지 않으면 명당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당 중 와룡, 농주형이 있습니다. 마치 천리를 달리는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형상인데 왕기가 서린 천하 대명당입니다. 또 노마 등공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늙은 말이 공중으로 차오르는 모양입니다. 종종 큰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현군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아 놓은 치마 형상의 자리인데, 백호 쪽에 이런 산은 흉산으로 집안에 음란한 자가 속출하고 아녀자들의 음행과 풍기문란이 강한 음기를 발산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 선앙당 밑에 돌을 깔아서 크게 남근을 세우는 것이 처방입니다. 장군, 대좌, 폐검형은 장군이 칼을 차고 앉아있는 형상으로 묘의 좌우에 칼 모양의 바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제대로 묘를 쓰면 분명히 장군이 나오지만 조금만 빗나가도 큰 도적이나
칼잡이가 나와서 폐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복호형이 있습니다. 범이 납작 엎드린 형이죠. 하루가 다르게 재물이 불어납니다. 명당의 발복은 남녀 유별하지 않아서 며느리가 명당에 묻히면 그 기운은 시집 쪽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행주형이 있습니다. 배가 떠나가는 모양의 이 터는 많은 재화를 실을 수 있어서 좋은 터지만 그러나 재물이 넘치면 침몰할 염려도 있습니다. 풍수 명당 1편에서 언급한 목념자리는 부근의 나무를 모조리 뽑아내도 기어이 나무 뿌리가 관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명당이면 옆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도 유골을 비켜서 뻗어갑니다. 이것이 땅의 신비한 조화입니다. 비봉 포란형이 있는데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자리입니다. 장차 성인 군자가 나올 자리로서 명당 가운데 명당입니다. 돌산에서는 흙이 있는 곳이 명산이고 흑산에서는 바위가 있는 곳이 명당입니다. 바위는 사람으로 치면 뼈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힘을 씁니다. 만약 유골 밑을 돌이 떠받치고 있으면 곱추, 관절염 환자가 생깁니다. 산 사람도 명당에 누워 있으면 잠도 잘 오고 피로 회복도 빨리 됩니다. 흉지는 잠도 잘 안 오고 꿈자리만 뒤숭숭합니다. 집터만 잘 잡아도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고 저녁에는 신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 크게 자란 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베어낼 근심이 생깁니다. 꼭 참고하세요. 집 주위에 큰 나무는 목신이 깃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집안에 등나무나 휘어 감는 나무보다는 석류나무나 화초 등이 좋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문, 안방, 그리고 부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주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문은 기의 입구로서 사람의 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바르면 바른 언어 구상과 바른 호흡과 먹기도 편안하고 대문이 바르면 단기를 받아들이고 출입하기가 편안합니다. 풍수 명당 1편에서 대문에서 부엌과 안방이 보이면 좋지 않다고 말했죠. 명당은 악한 자에게는 절대 털을 내주는 법이 없습니다. 심성이 바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선은 많이 쌓고 올바르게 살면 그 복은 반드시 당대 아니면 후대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땅은 말을 하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켜간 것입니다. 땅의 말은 수화와 같습니다. 소리 없는 말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안정된 마음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만이 땅과 교감을 할 수가 있고 땅의 속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각지지 않고 유장한 산의 흐름과 부드러운 물결이 변화무쌍하여 단조롭지 않는 조화의 자연에는 덕을 쌓는 사람들이 사는 길지입니다. 양택은 반드시 그 지세가 넓고 평평해야 합니다. 좁고 답답하면 포용력이 없어집니다. 조상님들은 산수 취하부 규모에 따라서 양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양기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고을 대부분은 산중턱이며 강의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향으로 자리 잡은 마을은 햇빛이 잘 들어서 곡식이 잘 되고 마을 뒤편에 사는 북풍의 찬바람을 막아줍니다. 산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은 수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강이 마을 앞을 흐르면 물이 풍부해서 살기가 좋은 것입니다. 불자들이 자기 집이나 사업장을 명당으로 만드는 방법은 집과 사업장에서 365일 기도 염불이 끊기지 않으면 모두 확실하게 명당으로 변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상님 지혜인 풍수와 명당에 대한 이야기 2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알TV 그 아래쪽 하트 안에 S자 있는 곳에 땡스를 누르시면 간단히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백중 기도를 입제를 해서 백중날 회양을 하겠습니다. 그날 목련 존자 사리를 친견하고 칠석기도는 7월 초하룻 날 입제해서 칠석날 회양을 하겠습니다. 열애암은 49제 영가천도제 구병시식 전문 사찰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불전과 기도비는 보내신 후에 꼭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하알TV 시청 많이 권유해 주셔서 불법 홍보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